안녕하세요. 이지영 변호사의 법률 톡입니다. 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무엇인지 또 어떨 때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최근 들어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행해져야 하는 시기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안타까운 상황일 수가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또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어떤 주택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요즘은 보통 어떤 절차를 진행하시냐면 인도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즉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시고 그리고 나서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입신고 하시고 즉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확정일자를 빵빵 이렇게 받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면 어떤 효과가 나냐? 전입신고 하시고 또 인도 집을 받으시면 실질적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시면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임차권 등기 명령은 왜 필요하느냐? 그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기간이 만료되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그렇게 되시면 이제 근데 이사를 가시거나 별도의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는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면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임대차 기간이 어떤 이유로 해지 사유가 발생했던 아니면 기간이 만료하였던 그런 이유로 기간이 이렇게 종료가 딱 됐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이 된다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그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지방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존재하신다면 그 기간을 연장하시는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신 그 다음날부터는 그 효력을 똑같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언제부터인지 부동산 물건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서 그 보증금을 내가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금액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달라지실 수 있지만 그런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통 저희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후속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안 좋으신 상황이잖아요.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연락이 두절됐거나 아니면 연락이 된다 해도 보증금 드릴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그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을 진행하실 수 있냐면 직접 경매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못 주는 상황이란 얘기는 그분이 국세 체납이라던가 아니면 은행 대출이 제대로 갚지 못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또 채권자들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세대들이 있는 다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구들을 살고 있는 보통 다가구라고 하는 빌라의 경우에는 그 집주인이 다른 호수들도 소유하고 있고 결국 그 호수들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시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누군가가 또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고, 만약에 보증금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하시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우선은 그 사람의 현행 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판결을 받으시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가 개인의 재산 조회를 한다거나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재산을 통해서 이제 또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즉 돈이 있다 어딘가 은행에, 그럼 저희가 그 은행 내지는 또 보험금이 있다, 보험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저희의 보증금제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 임대인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을 하면 저희가 빨리 판결을 받아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되게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또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인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